그럼 이제 오늘 본론을 살짝 진행해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후반부에는 게임 하나를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주제 정해갖고 아직 제가 마감 날짜를 확정을 짓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종강한 직후에 그다음에 계절학기 시작하기 직전 타이밍쯤까지 제가 점수를 산출을 해서 우리 포탈에다가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 마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그 마감 직전 정도 되는 날까지로 넉넉하게 기한을 잡아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일단은 제가 오늘 그 수업 페이지 11주차 자리에다가 우리 수업 프로젝트 안내해가지고 .pdf 파일을 게시를 해뒀어요. 그거 같이 구경을 해보고 거기서 이제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최종적으로 업로드를 해라라고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여러분이 추가로 지금 살펴보고 우리가 영상으로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남겨두기 위한 내용들을 살짝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루트 튜토리얼 버전 1.10 해가지고 역시나 .pdf 파일로 하나 올려둔 게 있는데 그거는 일단 설명이 그럭저럭 한국말로 여러 개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이 쭉 따라가면서 진행해 보시면 간단한 뭔가 물리적으로 요래요래 잘 동작하는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각적인 효과를 연출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각자 진행을 하고 다만 이제 조금 이따 시작하는 방법을 살짝 먼저 소개를 할게요. 그거 진행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진행하다가 중간중간에 저한테 손을 들거나 하면 도와드리면서 겸사겸사 우리 프로젝트 주제랑 관련한 협의를 남은 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내문 구경하는 것까지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안내문 구경 지금 해보고 올게요. 굳이 뭐 지금 다운로드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여기서 같이 펼쳐놓고 볼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긴 말을 안 봅니다. 그 루트라는 프로젝트를 써서 여러분만의 자바 프로그램이면서 또한 GUI스러운 프로그램이면서 게임 하나를 한 달 동안 만들어서 제출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제는 뭐 이전에 몇 번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여러분이 만드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미 존재하는 게임, 내가 플레이해본 게임이랑 비슷한 거를 만들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저랑 주제 관련한 협의를 해놓고 스타트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게 강제사항은 아닌데 보통은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주제 생각하고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너무 어려운 걸 골라갖고 들고 오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우리는 한 달 동안 만들 건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과목들 기말고사 공부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등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단 프로젝트 기간이 짧을 거니까 일단 간단한 거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바 눌러서 장애물이 다가오면 점프해갖고 피하는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금 사행성을 곁들인 랜덤 주사위 열심히 굴려가지고 그럴싸한 어쩔 때는 이기고 어쩔 때는 지는 그런 도박스러운 게임을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뭐 연타 열심히 해가지고 피지컬로 승부하는 그런 게임을 만드셔도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유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중에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가장 간단한 메커니즘만 하나를 골라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살을 조금씩 붙여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사이에 일종의 주제들 사이에 무게감을 맞추는 거를 접근을 해보는 게 아마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주제는 일단은 지금 오늘 골랐다 하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재미없어요. 그 게임 접었어요. 딴 거 할게요. 가능해요. 그렇긴 한데 나중에 변경할 때도 가급적이면 저한테 물어보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도 일단은 주제 관련한 협의를 할 수 있고 다음 주 정도까지도 충분히 일단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제가 후반부에는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꼬박꼬박 마련을 해서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도움 받을 수 있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요. 이제 그렇다고 진짜로 아무거나 만들어서 내면은 그럼 좀 애매하니까 여러분이 최종 버전으로 이제 우리 LMS에다 업로드하는 그 자바 프로그램, 그 자바 프로젝트가 우리 요 3학점짜리 수업의 정규 기말 대체 프로젝트로서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을 4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그 라이브러리와 관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뭐 java.util 소속 뭐 스캐너라든가 스캐너를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 java.util.random이라든가 등등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그 다음에 우리 맨 처음에 eclipse.org에서 다운로드 하자마자 바로 쓸 수 있었던 걔네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거기에 추가로 우리 수업에서 지금 1.10 버전 해가지고 업로드 해놓은 그 라이브러리도 역시나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인터넷 검색하면 막 자바로 게임 만들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 막 추가로 다운로드 해가지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인터넷에 여기저기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쓰는 거는 일단 막아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주차 때도 살짝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진짜 게임을 제작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들은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얼마든지 내 손으로 짤 수 있는 코드들 그런 간단한 문제들도 전부 다 미리 다 해결을 해서 각각에 대한 메서드 정의, 클래스 정의를 이미 다 담아둔 채로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걔네를 써서 게임을 만든다라면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적어가면서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범주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종의 경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그런 거를 다운로드해서 쓰시면 아예 0점으로 간주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굳이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전공법으로 여러분이 직접 메서드 정의 내용을 채워가면서 if문, while문 적어가면서 도전해 보시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복잡한 게임 만들고 싶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여름방학 이후에 집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다시금 간단한 걸 만든다 생각하고 내가 손으로 다 짤 수 있는 수준의 스케일의 것을 만든다 생각하고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내 새로운 게임 만드는 방법, 자바 프로젝트 세팅하는 방법을 소개를 할 거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메서드 정의 4개의 내용물을 채워서 클래스 정의 하나를 .java 파일 하나를 완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같이 소개를 할 거예요. 제가 미리 구성해둔 그 기본 구조 말고 예를 들면 GPT한테 기본 자바로 게임 만드는 법 알려줘 하면은 걔가 막 이거저거 읊어서 말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그러니까 이클립스에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나만의 게임을 만들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쪽에 대해서도 일단은 제한을 걸어두도록 할게요. 우리 수업에서 어느 정도 이 루트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어느 정도 미리 짜둔 기본적인 코드 실행 흐름, 기본적인 데이터 흐름을 준수한 채로 그 레이어 위에서 여러분이 좀 더 자유롭게 본인의 자바 코드를 작성을 해보는 느낌으로 그렇게 일단 제약 조건을 걸어놓고 여기까지가 지금 첫 번째 구성 조건이 돼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수업에서 했던 그대로 대신에 주제만 내 게임에 맞게 적절한 내용 채워가면서 적는다라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다 가져가실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명 요거는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자 이건 지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내 자바 프로젝트 우클릭한 다음에 new 하면 우리 맨날 클래스 해가지고 추가했었잖아요. 걔 말고도 이런 식으로 untitled 텍스트 파일 하면은 untitled 1 해가지고 뭐 제 게임이에용 이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면 다시 요거 누르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readme.txt와 같이 적고 OK를 적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바 프로젝트에 src는 아니잖아요. 얘는 소스 파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폴더 안에 바로 그냥 readme.txt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바 프로젝트, 내 게임용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에 readme.txt를 추가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본인의 학번이랑 이름, 우리는 지금 동명이인이 없으니까 학번은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거 먼저 적어주시고 여러분의 프로그램, 여러분의 게임 자체의 이름 적어주신 다음에 그 게임을 그래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무슨 키를 눌러서 뭘 할 수 있는 게임이냐 대략적인 사용법까지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이 적혀 있는 readme.txt가 있으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이제 여러분의 게임을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 측면에서랑 코드 측면에서의 조건이 들어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쪽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밖에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5가지 이상 마련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막 5가지면 많은 거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면 위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로 내 캐릭터를 조작하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이미 4가지 입력을 쓰는 셈이 됩니다. 각각의 키 하나하나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여러분이 코드를 짜야 될 거고, 따라서 그 키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 가지로 다르게 매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Shift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뭐 2단 점프를 한다라든가, 그러면 이제 Shift 키랑 스페이스 바 역시나 둘 다 독립적으로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 따라서 서로 다른 입력으로 간주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우스 버튼도 뭐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1번, 2번, 3번 버튼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버튼 하나하나도 독립적으로 매길 거고,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2D 화면이니까 X좌표, Y좌표를 쓸 수가 있는데, 걔네들은 하나의 좌표니까 마우스 포인터 위치는 하나의 입력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WASD랑 뭐 마우스 포인터 위치랑 마우스 좌클릭이랑 쓴다 하면 벌써 입력이 6가지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 개수에 대해서는 뭐 엄청 간단한 게임, 뭐 슬롯 머신 만들 거예요. 스페이스만 누르면 슬롯을 땡깁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뭐 그 정도가 아니라면 엔간하면 5가지 입력은 다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최소 3종류의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다루도록 구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파란색 네모들 날라오고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걔네들을 없애는 게임입니다 하면 한 가지를 쓴 셈이에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추가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라이프 개수를 뭐 하트 3개, 2개, 하나로 표현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남은 시간 이게 30초 동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게임이다라면 그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를 적당하게 녹색 네모를 크기를 줄여가면서 게이지 형식으로 보여준다라든가 와 같이 가지수를 3가지 이상을 챙겨두시도록 신경 써두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2가지 데이터 측면에서의 조건, 프로그램 바깥에서 입력받는 거, 프로그램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엔간한 주제들 여러분이 뭐를 고르시든 간에 얼마든지 조건을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한 땀 한 땀 서로 다르게 코드를 작성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조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쪽은 그렇고, 그 다음에 코드 구성 관련해서는 일단 만든 본인은 이 게임을 깰 수가 있어야 돼요. 본인도 못 깨는 게임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없는 게임이다,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 게임이다 라면 그 게임을 여러분이 플레이할 때는 10초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반면에 이제 여러분은 얼마든지 깰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채점할 때 여러분 업로드 해둔 거 다운로드 해가지고 플레이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정상적으로 플레이할 때 그 게임을 진짜 깨기 어렵도록 엄청 어렵게 만드셔도 돼요. 그건 당신들 자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항상 패배하거나 10초 안에 사망할 정도로 난이도를 높게 잡으셔도 돼요. 그거는 자유예요. 다만 당신은 깰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최소 3가지 실행 흐름을 여러분이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행 흐름, 정상적으로 플레이해서 클리어를 하거나 10초 이상 살아남는 실행 흐름을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적당히 입력을 한다면 깰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플레이하다 뭐 잘못 누르든가 해서 패배하는 실행 흐름도 여러분이 구성을 해둬야 돼요. 예를 들어 컨트롤 F10을 누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축하합니다 10초 뒤에 뜨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라든가 잘못 입력을 했다라든가 하면은 얼마든지 패배를 할 수도 있게끔, 그래서 그 패배했다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눈으로 구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로 다른 실행 흐름을 구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트 기능을 여러분이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한 조작, 예를 들면 뭐 F3 키를 누르면 이게 장애물 피하는 게임인데, 장애물한테 부딪히면 사망하는 게임인데 F3 키를 한 번이라도 눌렀다라면 치트 온이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장애물에 부딪혀도 게임 오버가 되지 않는 무적 치트 같은 느낌을 여러분이 추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치트 기능을 발동을 해서, 아니면 예를 들면 누른 이후부터 무적일 수도 있고 누르고 있는 동안 무적일 수도 있고, 그건 당신들 자유예요. 아무튼 그 치트 기능을 활용해서 훨씬 더 쉽게 이 게임을 클리어하거나
10초 이상 버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실행 흐름이 다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사용자의 입력에 의해서 그때그때 서로 다르게 발동할 수도 있게끔 여러분의 프로그램에 코드 영역을 구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조건, 그래서 라이브러리 이상한 거 끌어 쓰지 않기, 그 다음에 readme.txt에서 내 프로그램 자체 설명 넣어두기, 그 다음에 데이터 측면, 코드 측면, 요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범주 내에서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자바 코드 어떻게 칠 거냐 등등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대충 설명이 끝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클립스에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다양한 자바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 게임 최종 버전을 만들기 위한 자바 프로젝트도 언젠간 만들게 될 겁니다. 그 여러분의 이클립스에 있는 자바 프로젝트를 나중에 제 이클립스에 임포트를 할 수 있게끔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익스포트를 해서 LMS에다가 그 압축 파일을 게시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까지는 제가 익스포트한 걸 여러분이 임포트 했었다라면 최종 버전 제출할 때는 그 반대에 해당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게 보통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게 채점하려고 플레이하는데 자꾸 뒤져요. 클리어가 안 됩니다. 이거 절대 못 깨는 게임 아니야? 합리적 의심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깰 수 있었기 때문에 최종 버전을 제출한 거잖아요. 제가 못 믿겠으면 당신한테 이제 전화로 제 방으로 오세요. 깨보세요. 못 깨면 감점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강은 이후 시점인데. 그래서 그거라든가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내 이클립스에서는 잘 동작하는데 모종의 사유로 제 이클립스에서는 잘 동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든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나중에 제 이클립스에서 잘 동작한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최종 버전 제출하는 시점에 여러분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 약간 보험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직접 내 컴퓨터에서 컨트롤 F11을 눌러서 게임 켜가지고 클리어한 거, 중간에 패배하는 거, 치트 써서 쉽게 깨는 거를 영상으로 캡처를 해가지고 그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서, 그래서 익스포트한 .zip 파일이랑 다 모아갖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압축을 돌려서 게시를 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제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맨날 하고 있잖아요. 저 까만색 OBS 스튜디오인가 뭔가 하는 프로그램 써서 항상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니터 화면을 캡처를 해서 유튜브 영상 만들고 있는데, 그 OBS 스튜디오라는 친구를 쓰는 방법을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걔를 써도 되고 여러분 평소에 쓰던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 있다 하면은 그거 쓰셔도 되고 기본적으로는 자유기는 합니다. 근데 아마 용량이 조금 나온다라든가 등등 편하다라든가 등등 생각하면 이 OBS 스튜디오라는 친구, 얘가 오픈 소스고 무료로 다운로드 아무나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 유튜브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다양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니까 뭐 별 일이 없다라면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방식대로 버튼 눌러갖고 녹화 시작 누르고 알트 탭해서 이클립스 가서 게임 켜고, 그 다음에 대충 끝났다 싶으면 다시 알트 탭해서 녹화 종료하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영상 하나가 똥똥똥 나오는 셈이 돼요.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한은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별도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게 제출하시면 이제 기한 안에 파일들 모아갖고 압축해서 업로드를 하셨다라면 30점을 기한 점수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좀 늦게 제출하는 친구 있을 수 있으니까 여유 시간을 좀 더 잡아서 추가 기한을 잡아둘게요. 추가 기한 안에 내시면 15점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다른 주전공 기말고사가 하필이면 정규 마감 하루 뒤다 막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15점의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시험 공부할 기간을 더 마련한다라든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 추가 기한은 진짜 간당간당하게 잡아둘 거예요. 그래서 그 추가 기한이 지나면 저는 거의 즉시 우리 수업 학점을 매겨서 포탈에 올려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본부에서 전화가 와요. 월급 받고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식으로 태업으로 전화가 오니까 그 추가 기한이 지난 시점에는 제가 여러분이 업로드를 했다 하더라도 챙겨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추가 기한 이후에는 제출하더라도
전체 프로젝트 점수를 0점으로 간주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기한 잘 지켜서 내주시고, 그래서 요 우리 LMS에 제출하는 곳 해가지고 제가 과제랍시고 마련을 해둘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업로드해서 제출 버튼 누르면 LMS의 시간이 찍힙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냈다라고. 그 시각 기준으로 요 기한 점수는 30점을 드릴 거냐 15점 드릴 거냐를 판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4가지 구성 조건, 라이브러리 이상한 거 쓰지 마라, readme.txt 잘 적어줘라, 데이터 측면, 코드 실행 그림 측면, 그 각각에 대해서 15점씩을 해서 정량적인 그 조건들을 만족하면 6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이상한 라이브러리 다운로드하지 마세요랑 제가 미리 루트 라이브러리 아니다 준비해둔 기본적인 구조를 지킨 상태에서 메서드 정의 미리 준비해둔 거 내용을 채워가면서 만드세요. 그 라이브러리 관련한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그거는 반칙패로 간주를 해서 전체 프로젝트 점수를 0점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수업 시간에 배운 오늘 튜토리얼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차근차근 간단하게 진행하시면 엔간에서는 이 60점은 아마도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한 안에 내면 30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합이 90점이잖아요. 프로젝트 100점 만점이라 치면 나머지 10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중에 만약에 추가로 희망하는 친구가 있다라면 개인별 추가 목표를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러분이랑 주제에 관련한 협의를 할 때 모든 친구들이 동등한 수준의 무게감을, 난이도를 갖는 주제를 챙길 수 있게 그렇게 기본적인 목표를 보정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어려우니까 덜어냅시다. 이거는 너무 간단하니까 살을 조금만 붙여봅시다.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출 겁니다. 그런 베이스라인 위에다가 여러분이 추가로 뭔가를 넣어보고 싶다. 남들보다 더 어려운 거 만들어보고 싶다라면 그거를 추가 목표로 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추가 목표는 일단 10점 만점으로 제가 채점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개인별로 추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10점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순수하게 주관에 입각해서 이거 너무 심각한 거 만들었는데 10점. 이건 뭐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지 하면 5점. 이런 식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10점 범위 안에서는 주관적으로 점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순수하게 옵셔널 합니다. 여러분이 추가 목표를 정하지 않아도 돼요. 정한 다음에 그걸 반영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튼 간에 추가 목표를 지정하려면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미리 정해놓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추가 목표 없이 난 그냥 90점 만점으로 갈래요 하셔도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 추가 목표랑 관련한 점수는 0점으로 채점을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당장 생각하진 않아도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 살짝 만들어 보고, 우리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기본적인 걸 살짝 만들어 보고, 이 부분 좀 더 신경 쓰면 더 재밌는 게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나중에 추가 목표를 지정해서 일단 기본적인 버전 만들어 놓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최종 버전에 반영하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아무튼 그렇게 10점을 해놓고 여기가 지금 제 채점하는 자의 자유도가 반영되는 영역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정량적인 조건이니까 전부 다 90점은 요 안내문에서 소개한 내용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전부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절평 수업이니까 이거 가지고 막 등수 나누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충 납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 여기가 지금 마지막입니다. 나중에 물어보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일단 안내문 설명은 이 정도로 해두고, 그러면 잠깐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간단한 거 만들 겁니다, 우리는. 근데 다만 그거를 여러분의 손으로, 예를 들면 캐릭터가 점프하는 거와 같이 그냥 한국말로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직접 자바 코드 적어가면서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데이터들 담기 위한 필드 선언들 내지 로컬 변수 선언들 적어가면서 여러분의 손으로 완성해 보는 게 주요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지들, 난관들, 장벽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런 게임 뭐 개나 소나 만들 것 같은 그런 게임 내가 지금 주제로 정해도 되는 건가? 내가 개도 소도 아니었다라는 걸 이번에 여러분 자각하실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안에서 일주일에 3시간짜리 수업 안에서 한 달 기간 동안 그걸 다루기에는 여러분이 지금은 간단하다 느낀다 하더라도 꽤나 벅찬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정하기 할 때 처음부터 어려운 걸 들고 오시면 덜어내야 할 거잖아요.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처음부터 무거운 거 들고 와서 덜어내는 것보단 처음에는 일단 간단한 걸 들고 와서 살을 붙이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몇 번 언급을 한 기억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그런 피지컬로 승부하는, 적절한 시점에 스페이스바 눌러야 살아남는 그런 느낌의 피지컬로 승부하는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릿속으로 좀 생각한 다음에 적절한 거를 클릭을 한다라든가 선택하면서 해결하는 일종의 퍼즐 게임을 만든다든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둘 중에 어떤 쪽에 더 흥미를 가지고 있냐 살짝 골라보시는 걸로 스타트하는 걸 권장드릴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추천사항은 피지컬 게임을 만드는 겁니다. 타이밍 좋게 입력을 해야 유효하고, 그렇지 않다라면 사망하도록, 내지는 연타를 열심히 한다라든가, 아니면 오른쪽 화살표 꾹 누르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떼야 된다라든가 와 같은 식으로 그런 우리 소위 프레임이라고 할 만한 그런 프레임 단위 입력을 적절하게 할 때마다 생존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정확한 프레임에 손을 뗀다거나 했을 때 점수를 더 많이 받게 만든다라든가 와 같은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코드 짜기도 쉽고 테스트하기도 쉽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기도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진짜로 퍼즐 게임, 뭐 직소 퍼즐 게임 같은 거 만드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아마도 품이 예상보다 많이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퍼즐 게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 네모 3개를 그때그때 보여줄 건데 3개 중에 딱 하나만 색깔이 빨간색인 거예요. 2개는 파란색이고. 그래서 다른 네모 셋 중에 다른 걸 고르세요 하고 저 사람한테 보여주고, 저 사람이 2개는 파란색이고 하나는 빨간색이면 빨간색을 골랐을 때 정답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라운드고 2라운드에서는 이제 파란색이랑 연파랑 해서 보여주고, 3라운드에서는 파란색 255 파랑이랑 254 파랑이랑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식으로 퍼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난이도를 차동화해서 들고 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나을지, 그건 이제 그렇지 않고 매우 다이나믹한, 그래서 매우 본능에 충실한 게임을 만들지를 먼저 고른 다음에 주제를 정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고인물 친구도 있고 청정수 친구도 있잖아요. 고인물 친구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이전에 만들어 본 수준의 난이도라 하더라도 요번에 저랑 같이 한 달 동안 진행하면서 그런 간단한 게임 안에서 우리가 사실 이제까지 부지부식간에 구사해 왔었던 다양한 데이터 흐름들, 순차 분기 반복 코드 실행 흐름들을 요번에는 좀 더 그거 하나하나를 부각시켜 가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해 가면서 우리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는 느낌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청정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 요거 말고 다른 컴퓨터 수업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버티기 위한 마지막 우리 수업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복습 작업을 한다라고 느끼고 차분하게 아직 시간이 널널하긴 하지만 마지막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한 주 한 주 조금씩 챙겨본다라는 느낌으로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살짝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파일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예를 들면 지금 뭐 7주차 루트 샘플이 있고 루트라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칩시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익스포트 할 때 여러분이 직접 만든 요 자바 프로젝트만 익스포트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이 친구를 같이 쓰기는 하지만 이 친구는 어차피 제 이클립스에도 들어있으니까, 걔가 심지어 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바 프로젝트만 붙잡고 우클릭을 하면 맨날 썼던 임포트 대신에 익스포트가 있을 겁니다. 얘를 누른 다음에 그러면 또 비슷한 창이 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일반적인 자바 프로그램이니까 제네럴 골라주시고, 여기서는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압축 파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카이브 파일을 골라주시면 돼요. 평소랑 다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이제
다시 물어볼 겁니다.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있는 여러 자바 프로젝트 중에 뭐를 들고 가서 압축을 할까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게임 최종 버전에 해당하는 자바 프로젝트 체크 잘 돼 있나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방금 전에 이 폴더 우클릭하고 익스포트 골랐다면 여기 체크박스는 이미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어도 모든 애들 다 체크돼 있고 그렇게 잘 돼 있을 겁니다. 오히려 건드리면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막 SRC 빼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건드리지 않은 채로 전부 다 체크돼 있는 채로 그냥 내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찾아보기 한 다음에 적당히 바탕화면에다가 예를 들면 뭐 최종 버전 엔터 치시면 바탕화면에 최종 버전 집 해가지고 지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다른 거 고민하지 않으시고 피니시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정한 폴더에 여러분이 정한 파일 이름으로 .zip 파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익스포트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확인해 보고 싶다 하면 다시 우클릭하고 여러분이 익스포트한 거를 임포트를 시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만들어 놨고 최종 버전 집 열어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내 자바 프로젝트가 지금 목록에 잘 뜨고 있나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얘는 체크박스는 체크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이클립스의 패키지 익스플로러에는 완벽히 저거랑 똑같은 이름의 자바 프로젝트가 이미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익스포트 잘 됐으려니 하고 생각하고 그냥 제출을 하셔도 엔간에서는 다 통과가 될 거예요. 근데 혹시나 불안하다, 내가 10초 전에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여러분이 지금 쓸 수 있는 제일 편한 방법은 요 원래 있었던 원본 최종 버전 프로젝트 폴더를 우클릭한 다음에 여기 있네요. 그래서 리팩터를 고르신 다음에 리네임을 고르시면 이 프로젝트 자체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올드 이런 식으로 엔터 치시면 이런 식으로 자바 프로젝트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클릭한 다음에 리팩터를 고르시고 그 다음에 리네임을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의미 관점에서 내 패키지 익스플로러에는 내 최종 버전 프로젝트랑 동일한 이름의 자바 프로젝트는 없는 셈이 되니까 다시 한번 임포트를 시도하시면 이제는 체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저 파일이 아니지. 최종 버전 집 하시면 이렇게 체크가 될 거고 피니시에서 다시 임포트 했는데 잘 들어있네. 컨트롤 F11 눌러서 게임 한 판 잘 할 수 있네. 확인되면 방금 만들었던 그 압축 파일 2랑 영상 3개랑 다시 한번 압축해서 LMS에 게시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수업의 종강을 맞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익스포트가 잘 안 돼갖고 문제가 생겼던 케이스는 없으니까 이거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익스포트 하는 방법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면 캡처하는 방법을 살짝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가서 OBS project.com 을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외우진 않아도 됩니다. 그 구글 같은데 OBS 치면 알아서 맨 위에 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프로딩딩한 OBS 스튜디오 홈페이지가 뜨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현재 쓰고 있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해서 바로 설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설치해서 녹화 중이긴 한데 아무튼 이 친구 설치하시면 맨 처음에 아마 물어볼 거예요. 이 OBS 스튜디오란 프로그램을 당신이 어떤 용도로 쓸 거냐 물어볼 겁니다. 그때 이제 스트리밍용, 그러니까 방송용으로 쓸 거다, 아니면 녹화용으로 쓸 거다, 아니면 내 맘대로 쓸 거다, 그런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를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녹화를 하는 게 목표니까 녹화용을 고르시던가 하면 이제 여러분 지금 바로 보실 수 있는, 제가 항상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느낌의 창을 구경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노트북 자체에 마이크를 써서 제 목소리를 녹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영상에 담기는 건 보이스 레코더긴 한데 나중에 싱크를 맞춰야 되니까 노트북으로도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게이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OBS 스튜디오 깔아서 열어보시면 이제 하나가 더 나올 수 있는데, 걔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프로그램 안에서 음원 같은 걸 재생한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도 역시나 캡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게임에서 소리를 쓴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영상에 녹음하고 싶다라면 요 파형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지 내 게임에서 소리 재생할 때 데스크탑 오디오라고 해서 잘 뜨고 있나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는 녹음을 하고 싶지 않다라면 요 볼륨 바 왼쪽에 있는 이 친구들을 누르시면 음소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 캡처할 때 이 소리는 캡처를 하지 않게 돼요. 중요한 회의장 안에서 막 게임 플레이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엔간하면 그냥 내비두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몇몇 친구들은 맨 처음에 OBS 스튜디오 켰을 때 이 오디오 믹서 자리에 이 두 가지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녹음을 하고 싶은데 안 나온다 한다라면 왼쪽 보시면 소스 목록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이런 마이크 모양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캡처 이런 모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없다라면 이 소스 목록 왼쪽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화면 캡처하는 방식 추가하기 내지는 오디오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요 스피커로 나오는 거 캡처하기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고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내 화면 캡처가 안 되는 것 같다. 요 지금 가운데 보시는 이 네모만큼이 지금 실제로 캡처되고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완전 새까맣다라든가 하면은 현재 캡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요 디스플레이 캡처 누르시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뭐 적당히 골라보시면 캡처가 된다라는 걸 눈으로 구경하실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세팅이 완료됐다라면 이 부분에 지금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자, 우리 눈에는 지금 적당히 대충대충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면 요 캡처되고 있는 영상이 막 요동을 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크기를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해서 내 영상 파일, 동영상 파일에 바탕화면 전체 내용이 다 찍힐 수 있게 크기만 조절해 주시면 큰 무리 없이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다 준비가 됐다라면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있잖아요. 우리 대코로나 시즌에는 여러분이 시험 보고 있는 그 장면을, 예를 들어 100분짜리 시험이다. 100분 동안 내 바탕화면을 녹화를 하고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증빙자료로 업로드를 해야 됐어요. 온라인 시험을 볼 때.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하잖아요. 10초 동안 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상 캡처도 많아야 길어야 1분 정도만 하면 끝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굳이 여기는 설정 버튼 눌러가지고 막 동영상 해상도 막 압축 비율 그런 거 세팅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그대로 바로 그냥 요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이 제어 부분 보시면 저는 지금 이미 녹화 중이긴 한데 녹화 시작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빨강색으로 동그라미 하면서 녹화가 시작돼요. 캡처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Alt 탭에서 들고 가셔갖고 여기로 오셔갖고 내 게임 실행해가지고 10초 동안 버틴다든가 클리어하는 거 캡처하고, 그 다음에 대충 게임 끝났다 싶으면 다시 Alt 탭하고 돌아와서 녹화 중단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방금 전 플레이가 동영상 파일로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요 왼쪽 이 파일 메뉴에 녹화본 보이기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매일같이 캡처를 하고 있으니까 엄청 많이 쌓여 있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오늘 날짜 몇 월 며칠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눈으로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는 그 파일이, 그리고 아마도 기본 세팅상으로는 .mkv 파일 내지는 .mp4 파일이 여기에 지금 보일 거예요. 방금 전 찍은 게 뭔가 볼 수 있을 거고, 더블 클릭하면 아마도 여러분 컴퓨터에서 재생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캡처 잘 돼 있나, 소리 녹음이 필요했다라면 녹음 잘 돼 있나 확인하시고 이걸 이제 세 가지 버전을 캡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리어하는 거, 중간에 뒤지는 거, 그 다음에 치트 써서 엄청 쉽게 깨는 거, 그렇게 세 개를 MKV 파일이든 만드신 다음에 걔네 세 개랑 아까 익스포트 해둔 압축 파일이랑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압축을 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가 여러분 거 임포트 해가지고 실행해보고 이게 이렇게 만든 거 맞을까 궁금하다라면 이제 여러분이 캡처해둔 걸 토대로 비디오 판독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 최종 버전을 캡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귀찮다라면
여러분이 옆에다 핸드폰 세워놓고 폰카로 찍는 방법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폰카로 찍으면 용량이 더 크게 나옵니다. 이렇게 바탕화면 캡처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깔끔하게 뭐 예를 들면 10MB 안으로 영상 파일이랑 프로젝트랑 다 모아가지고 제출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소개하면 이제 기능적인 거 설명도 끝이 날 것 같고, 근데 벌써 11시 12분이긴 한데 이거 튜토리얼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유 시간 동안 오늘 일단 기본적인 목표는 주제를 정하는 거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생각난 거 있다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래요. 튜토리얼 집에서 한번 마지막까지 진행한다라고 치고, 지금 파일 하나가 추가로 올라가 있잖아요. 요거를 오프닝만 같이 한번 해보고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버전 1.10 해가지고 갱신해 갖고 들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 세팅하고 그 자바 프로젝트랑 루트라는 프로젝트랑 연동을 해서 우리 프로젝트 시작하기 위한 기본 세팅하는 방법 등등을 각각 별도의 단원으로 나눠서 지금 적어놨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각각의 단원들 다 주파를 하면 최종적으로 뭔가 우주를 코스모스 하나를 여러분이 연출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해 가면서 그 우주 안에 있는 어떤 물리 세계를 조작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주파를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면 한번 집에서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일단은 진도를 나가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집에서 하다가 잘 안 된다라면 그냥 접고 다음 주에 들고 와서 이어서 진행을 하셔도 되게, 그렇게 한번 스케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몇 번 쉬긴 했지만 이 이후로는 공휴일이라든가 그런 게 잠깐만 선거하잖아요, 또. 그죠? 그렇긴 한데 그거는 다음 달 얘기니까, 몇 주 뒤 얘기니까, 아무튼 널널하니까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주의사항 한번 읽어주시고, 지금은 시작 1단원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조금 미안한데 우리 지난 7주차에 왔던 친구들은 루트라는 프로젝트가 이미 있잖아요. 얘는 근데 9버전입니다. 그래서 얘를 날린 다음에 새로 임포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를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울 수가 있을 거예요. 딜리트 키 아니면 우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꼭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래야 내 C 드라이브에도 저 루트라는 폴더가 날아가고 휴지통으로 가고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날렸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루트라는 프로젝트를 써서 자바 프로그램 만들기로 돼 있는 친구들이 느낌표가 뜰 거예요. 저 느낌표가 뜨면 지금 잘 지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만약에 느낌표가 안 뜬다, 나 지금 방금 전에 체크박스 체크 안 한 채로 엔터 친 것 같다라면 또 이제 까막눈이 돼가려고 하네요. 그래서 우클릭하고, 그러니까 아무 열려있는 자바 프로젝트나 우클릭하고 그 다음에 메뉴에서 위에쯤 있는 쇼인 한 다음에 시스템 익스플로러를 고르시면, 여기서의 시스템은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있는 지금 자바 프로젝트들 모여있는 폴더를 열어줄 거예요. 여기에 루트라는 폴더가 아마 있을 거고 걔를 붙잡고 휴지통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올라가 있는 루트 어쩌고 프로젝트 압축 파일을 써서 1.10 버전 골라갖고 루트 프로젝트를 다시 임포트를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일단 그렇고 지금 시점에 한번 오늘 11주차니까 자바 프로젝트 만드는 거 살짝 진행을 해봅시다. 요거는 처음에 한 번만 잘 하면 나중에는 쉽게 하실 수 있을 테니까 뉴 자바 프로젝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능숙한 솜씨로 뭐 11주차잖아요. 뭐 프랙티스 정도라고 엔터를 치시면 늘 그래왔듯이 패키지 익스플로러 생길 거고, 여기서 우리가 점 자바 파일 만들기 전에 한 가지 작업을 추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렇게 자바 프로젝트 만드신 다음에 아마 시간 좀 걸리겠죠? 조금 기다렸다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자, 요 방금 만든 프로젝트 머리통을 우클릭한 다음에
돋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우클릭한 다음에 빌드 파스라고 적당히 중간쯤에 있을 겁니다. 얘를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컨피규어 빌드 파스를 골라주시면 돼요. 보통 맨 아래에 깔려 있을 겁니다. 고르시면 이런 느낌의 창이 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마 여러분 지금 라이브러리스가 선택돼 있을 건데 프로젝트를 골라주시고, 왜냐면 우리는 루트라는 자바 프로젝트랑 연동해서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 만들 거니까 프로젝트 골라주시고, 우리는 모듈인가 뭔가는 안 쓰기로 했으니까 클래스 패스를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add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열려있는 자바 프로젝트들 중에 뭐랑 연동을 할 거냐를 물어볼 겁니다. 우린 지금 루트라는 프로젝트랑 연동해야 돼요. 그래서 얘 골라주고 OK 눌러주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깔려있는 적용하고 닫기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는 하지만 이제 요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는 나중에 컨트롤 F11을 눌렀을 때 루트라는 자바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는 .자바 파일들이랑 같이 모아갖고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겁니다. 대충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뒤는 이제 여기 적혀있는 방금 전 했던 내용이 딱 여기까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까지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요 정도까지. 얘가 지금 우리 그 4가지 조건 중에 라이브러리 관련한 조건에서 엄청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평소처럼 src 폴더 있잖아요.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에 src 폴더 우클릭하고 new 한 다음에 클래스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프로그램.java 만들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 건데 여기서는 일단 프로그램.java가 아니라 내 게임 창 그 자체를 새로 구성하기 위한 클래스 정의를 하나를 먼저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은 지금 튜토리얼 상으로는 샘플 프레임 대문자 SF 섞어가지고 샘플 프레임으로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 뭐 새로운 이름 정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유긴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보시면 슈퍼 클래스인가 뭔가를 우리가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직접 적은 게 아닌 게 담겨 있는데 여기를 싹 날려버리시고 대신에 여기서 여러분이 대문자 G하고 F 정도까지 친 다음에 GF 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개인 프레임이라는 이름이 자동 완성 목록에 뜨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여기서 LOOT 한 다음에 점 찍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 하시면 그때도 개인 프레임이라는 친구로 구경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루트 소속 개인 프레임이라는 타입 네임을 여기서 골라주시면 돼요.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전에는 우리가 Alt V 누르든가 해서 이 체크박스 3개 중에 위에 거를 체크해 본 적이 있잖아요. 지금은 얘는 프로그램.java가 아니니까 위에 거는 체크를 안 합니다. 대신에 이 가운데 있는 뭔가 잘 모르겠지만 요거랑 맨 아래쪽에 있는 것까지 해서 체크박스가 2개가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가 체크되어 있는 채로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클립스가 알아서 그 방금 우리가 고른 게임 프레임.java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우리 게임 만들기 위한 창 하나를 구성하기 위한 메서드 정의 4개를 덩어리를 미리 적어둔 채로 샘플 프레임.java를 완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메서드 정의 4개가 보여야 됩니다. 만약 잘 안 보인다, 그냥 쿨하게 .java 파일 지우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일단은 지금 어려운 부분은 다 끝나요. 뭐 이따가 프로그램.java 만들고 해야 되긴 한데 거기서부터는 아마 여기서 튜토리얼에서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java 만드는 거, 그다음에 그래요.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프로그램.java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우클릭하고 new 한 다음에 클래스 해서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름 골라주시고 그다음에 얘는 요 체크박스 중에 위에 거를 고르고 가운데 거는 안 골라도 돼요. 그 상태에서 피니시 하시면 메인 이렇게 메서드 정의해 줄 거고 그다음에 요 메인 정의 중괄호 안에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깔끔하게 붙여넣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중간중간에 빨간색 줄 그어 줄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컨트롤 스페이스 하고 조금 기다리시면 임포트 문을 자동으로 적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고 컨트롤 F11 누르면
개발 중 느낌표라고 돼 있는 가로 800에 세로 600픽셀짜리 하얀색 창이 뜨면 성공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만의 게임 만들 모든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하얀 창 뜨는 것까지 오늘 해보시고 그 이후는 이제 시키는 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림 파일 2개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 포함해서 진행하시면 우주를 하나를 연출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얀 창 뜨는 것까지 지금 해보시고 안 되면 제 도움 요청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아직 여유 시간 있으니까 오늘 주제 관련한 얘기 해보고 싶다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촬영은 뭐 이 정도로 해두고